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저번 주 이제 일요일부터 몸이 좀 안 좋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이제 감기랑 약간 뭐 장염 증세까지 겹치면서 한 3, 4일 진짜 좀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살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방송 시간에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생기면서 저번 주는 정말 방송하기가 이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좀 있어가지고요. 일주일 정도 못 해드렸던 것 같고, 아마 내일 하루 정도는 또 못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또 매일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0.48% 상승 마감, 코스닥은 0.08%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어졌고요. 이제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에 지수의 흐름들은 이렇게 사실 조금 많이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저도 이제 방송을 못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아, 이건 뭐 방송 켜도 별로 할 말도 없다. 최근에 시장이 어떤 뭐 지수의 등락을 떠나가지고 질 자체가 정말 별로고 매매하는 이제 입장에서도 진짜 먹을거리도 없고 평소에 비해서 반등도 너무 약하고 종목들이요.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밀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안 나오고 밀리던가 한 뭐 5%는 그래도 최소한 나와야 될 자리에서 2, 3%끽 반등 나오다가 죽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시장의 질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그래도 전보다 가벼워지려면 코스피도 이 하단 구간에서의 흐름을 벗겨내는 한 3050포인트 정도 위로는 좀 올라서줘야 그나마 좀 여기보다는 가벼운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이제 반등 후에 21선을 좀 눕혀 놓으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타는 작업을 거친 후에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기서 우리 증시만 갑자기 안 그래도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타 이머징 마켓 비해서도 조정이 컸는데 뭐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더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는 지금으로선 좀 어렵다. 뭐 갑자기 미국 증시가 어떤 뭐 변수, 뭐 악재 발생하면서 밀리지 않는 이상, 근데 뭐 지금 분위기 보면 전혀 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으로 보긴 좀 힘들죠. 미 증시가 너무 잘 버티고 있고 다우는 뭐 또 사상 최고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를 거쳐내고 천천히 좀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제가 요때쯤에 방송에서 멘트 드리기를 8월 급락 후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조정도 없이. 요렇게 급반등이 나오기는 아마 요번 반등에서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저점 잡을 때도 이때보다는 훨씬 어렵게 좀 흐름이 흘러갔고, 반등 이렇게 이제 또 나오니까, 야, 이거 8월 달처럼 바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개인들이 바라는 대로는 흘러가지가 않는다. 어찌됐건 이제 뭐 코스닥도 여기 이제 1000포인트를 다시 좀 벗겨내면서 이 위로 좀 올라타줘야 좀 그나마 가벼운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21선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요. 상승 흐름으로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제가 뉴스들을 좀 정리하면서 주말 동안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아마도 원전 관련 뉴스였을 거고요. 근데 뭐 이미 저번 주 금요일에 뭐 일진 파워나 비롯해가지고는 이미 뭐 시간에도 좀 뜬 상황이긴 했었죠. 어찌됐건 원전 관련 뉴스 많았고 그 다음이 뭐 정치 관련 뉴스가 좀 있었고 앞으로도 이벤트도 좀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 탄소 중립 관련 뉴스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원전, 정치, 탄소, 요렇게 세 개 정도가 강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제 시장을 저도 임했는데요. 원전이 하루 종일 뭐 주도주 역할을 했고요. 장중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뭐 반등이 좀 있었고, 윤석열 관련주는 갔고, 홍준표 관련주는 오늘 큰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원전 애들은 제가 일진파워랑 HRS 요날 원전 테마주들이 좋아 보인다. 뭐 원전 당연히 뭐 악재 나올 것도 없고, 혹시 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 충분히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미 뭐 프랑스 비롯해서 뭐 영국, 뭐 동유럽까지도 다시 이제 원전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나 사실 뭐 한전산업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단타 매매하는 입장에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이날 일진파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날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졌던 부분을 돌파해주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드렸던 게 HRS 이렇게 두 종목이었죠. 요날까지 방송하고 제가 방송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HRS 요날 일진파워 같이 두 종목을 좀 찍어드렸는데 시원한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더 흐름이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했던 한신기계도 보면은 전고점에서 딱 일단은 맞고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도 전고점을 벗겨내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애들이 상한가 가봐야 다음날 갭을 그렇게 뭐 많이 띄우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다. 오히려 뭐 상한가 안 보내고 그냥 그 다음에 흐름 지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근 시장은 정말 뭐 상한가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신기계, 뭐 두산중공업 당연히 계속 봐야 되겠죠. 일진파워도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못 잠궈 놓고 딱히 일단은 한 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날 상한가를 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물량을 뭐 다 털었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흐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뽑고 눌렸다가 일단 오늘 시원하게 좀 이렇게 봉을 뽑아주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오늘 한신기계랑 두산중공업으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쏠렸죠. 그래서 원전 테마도 보시면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요. 물론 전체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딱 이제 대장이 정해진 테마가 아니라 뭔가 좀 그날그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토크도 보면은 이날은 또 대장했다가 오늘은 별로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무조건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원전 테마는 한신기계, 뭔가 이런 일진파워, 에너토크 이 정도. 일단 웬만하면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애들은 장중에 약간 이제 뭐 장중 매매로 눌림, 이런 구간에서 뭐 눌림에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눌림 매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에서 눌림 매매나 상한가 매매하는 기준에서는 뭐 에너토크나 일진파워, 한신기계 이런 애들로 매매를 해주신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에너토크가 뭐 단기 과열 걸릴 것 같아서 그런지 몸을 일단은 좀 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올라오면 조정하루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에노토크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진 파워도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해 놓는다. 그러면 17,0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런 식의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전 관련주들, 지금으로서는 참 매매해 볼 만한 좋은 테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가 움직일 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찌됐건 뭐 국감에서도 별로 이제 대정동 의혹 관련해서 타격을 입은 게 없고, 25일인가요?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지사직 사퇴한다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갭이 뜨거나, 뭐,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이재명 테마주는 맞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관련주가 반등이 좀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특히나 뭐, 이제 승일 같은 애는 상한가를 좀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이제 240억이라서 뭔가 윤석열 테마의 전체에 뭐 영향을 주면서 뭐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뭐 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차트들의 어떤 자리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애니눅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지 않죠.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낼 수도 있는 그림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더불어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본격적인 정말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한 이제 주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좀 움직인 걸 보니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홍준표 관련주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까지는요. 어찌됐건 재료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지금 뭐 극명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요. 또 본선 투표를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차트적인 뭐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는 윤 쪽이 유리한 건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일단은 11월 5일 날 최종 이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니까요.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2주라는 시간이면 사실상 너무나 많이 남았죠. 너무나 많이 남았고,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뉴스, 이슈에 의해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거기 때문에, 뉴스 체크 잘 하면서 정치 테마주는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이제 홍준표 테마주가 유일하게 걸 수 있는 어떤 뭐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유승민 후보랑 단일화하는 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홍준표 의원도 이 단일화 이야기는 유승민 의원한테 이제 결례다. 이건 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냈던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제 홍준표 테마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추적하다가 아무리 봐도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홍준표 테마주를 들고 있고 이제 뭐 1주, 2주 정도 남았는데 야, 이거는 조금 뒤집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정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정리가 들어갈 것이냐? 아마 뭐 이제 뭐 11월 5일을 앞두고 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는 아마 1월 1일인가부터서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율 격차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말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홍준표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최대한 일단 좀 리스크 조절해 놓고 물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어떤 그 영혼의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야 본선 진출자가 누가 될지 투표 결과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단기 매매 하시고 이제 트레이딩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좀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 그런 뭐 매매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그 안에서 그냥 파동을 조금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아니면은 뭐 조금 내가 그래도 이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좀 확신이 있으면 뭐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뭔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만 좀 남겨놓고 뭐 결과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뭐 정치 테마주는 뭐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로 지금 시장에서 뭐 핫하고 강하고 이런 주도 테마가 좀 별로 없어서 다뤄드릴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며칠 조용했습니다. 리비안 테마주들이 지금 며칠 조용했고 뭐 아까 우신 시스템 정도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거 있고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에코캡을 제가 야, 이 녀석이 저도 이제 조금 매매를 했는데요. 이 녀석이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올 때 이날 상한가 나오고 1차에 눌렸던 여기 저점 가격대 있죠. 여기를 만약에 지지한다면 얘는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간에서 공략을 좀 했었는데 일단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때 제가 요때 이제 멘트 드리기를 얘가 끼가 어마어마한 애라서 지금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1차 나왔고 2차 파동이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죽을 것이냐 3차로 넘어갈 것이냐 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점 11월 달에 상장을 하게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뭐 3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쌍봉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가는 척 하다 안 가고 조금 더 이렇게 밀리면은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3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뭐 에코캡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차트리 또 다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도 21선 눌림목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림이 예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움직였던 뭐 우신 시스템도 1차 파동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안 죽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자리 만들다가 다시 한번 이 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기는 이런 양봉이 하나 솟아진다면 상당히 이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뭐 리비안 관련주도 지금 좀 좋게 보고 있어서요. 한번 관심 테마로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좀 많이 피해가 있으셨을 것 같은 애들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처음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장의 어떤 정말 강한 테마로 급부상을 하면서 버키 스튜디오가 투상 가구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뭐 기생충 때도 그랬고, 좀 이렇게 파동이 1차 나오고 또 이렇게 2차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흐름보다는 1차 파동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이랑 다르게 오징어 게임 테마가 너무 강한 거죠. 제 생각보다 어떤 뭐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유행하는 그 밈화되는 그 파급력이 너무 셌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그냥 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했다, 요 정도면은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막 너무 파급력이 세다 보니까 파동이 생각보단 조금 더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여기서 파동 하나 더 만드나 생각을 했지만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 저 이제 리딩방에서도 이제 뭐 이 종목은 건드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상 너무 이제 핫했기 때문에 뭐 2차 파동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기대감이 또 남아 있을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2차로 넘어가려면 뭐 시즌 2 요것도 조금 약한 것 같고, 뭐 너무 이제 기간적으로도 많이 남았고 그러잖아요. 뭐 촬영 돌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유행하는 정도. 어찌됐건 뭐 1위에서 언젠가는 이제 2위, 3위로 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됐던 거죠. 사실 차트도 정말 너무 이뻤기 때문에 공략할 만 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어떤 재료에 대한 더 깊은 고민,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어설프게 그냥 좀 매매해도 수익을 주긴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웬만한 종목 선정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등 없이 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반등이 또 나와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매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 시장은 진짜로 종목 선정을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건 콘텐츠주들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지켜주면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죽을 겁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2차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기대감 혹은 재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매매의 기준이 생겨야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게 되면, 그냥 뭐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죽어버리게 되면 콘텐츠주들은 이 다음에 파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뭐 쇼박스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왔네요. 여기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얘도 1차, 2차 파동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3차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뭔가 다른 기대감, 뭐 쇼박스가 오징어 게임 아닌 뭐 다른 뭐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엮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3차로 다시 파동을 만들 수 있을 뭔가의 재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오징어 게임으로 간다? 그러려면은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뭔가 재료가 생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저도 이제 망설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야, 이거 제가 방송했으면 제가 이거 뭐 지나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방송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개봉하고 이제 4위 정도 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가고 그랬던 건데 이제 제가 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평을 뭐 내리는 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 실망스럽다 혹은 마이네임이 4위를 한 게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너무 많은 지분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버프를 받은 부분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마이네임이 지금 뭐 4위를 했다, 3위를 했다 이런 차원보다 그러니까 뭐 순위는 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오징어 게임처럼 어떤 화제성을 가질 수 있는 장르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상한가 나고 첫날에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진짜 진짜 반등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더라고요. 21선까지. 암튼. 이제 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마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 원전이랑 정치 테마주는 이제 오늘 움직였잖아요. 근데 뭐 탄소 포집,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뉴스가 꽤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충분히, 한번 쳐줄 수 있을 만한, 물론 이제 이때 이제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좀 시간에서 가가지고 한번 치고, 음봉으로 죽어버리면서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날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끝까지 밀고 지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단은 매물 소화를 좀 해나가고 있는 과정 거기다가 뉴스도 좀 발생이 되는 부분 이런 거 봤을 때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한솔홈데코도 이 정도 여기 가격대 한 2,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솔홈데코 그리고 뭐 유니드는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도 있었는데 움직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조금 지켜보고 있고 파동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있고 얘도 보시면 여기 이 9만 원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9만 원과 11만 원이라는 이 박스권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이 들어가면 상당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뭐 어떤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후성도 있고요. 뭐 휴캠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 다음에 뭐 이 종목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펄어비스는 일단은 제가 뭐 이 구간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고 한 네다섯 번 드렸고 최소 여기 전고점까지는 보시면 되고 전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닌지 보면서 뚫어내고 안착하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죠. 이렇게 이제 저희 리딩방도 요날 절반 팔고 요날 고점 구간에선가 절반 좀 팔아가지고요. 일단은 매도가 좀 완료됐고 오늘 오일선 눌림 때 너무 잡고 싶었는데 지금 계좌에 이제 포트의 비중이 좀 꽉 차가지고 얘를 담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서 못 산 게 좀 아쉽습니다. 오전에 너무 일찍 죽어가가지고 얘는 조금 더 길이가 뽑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도 지금 이제 최고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중국에서 런칭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17173이라는 중국 이제 최대 게임 사이트에서 기대되는 뭐 기대작 순위 지금 2위 정도 했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은 사막도 있고 내년에 붉은 사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게임 도깨비 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재료도 참 많다. 거기다가 수급도 상당하죠. 기간 수급이 어마어마해서 이 종목 잘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